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목요일이고요. 가장 제목이 3억에서 6억 주택의 재산세 폭탄, 문정부는 서민에 증시했다. 이게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으로 인해 공시가격 3억에서 6억 원 부동산 보유를 한 중산층이 세부담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서울지역 재산세에서 이 구간의 재산세 비중이 급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 정책이 아니라 서민 증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2017년에서 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25개구 자치구 15개구 공시가격 3억에서 6억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은 곳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노도강, 금강구, 노원, 도봉, 강부, 금청, 관악구로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3억에서 6억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 22억 8천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전체 재산세 부담에 차지하는 비중이 8.9%에서 55%로 급증했고요. 더봉구는 9억에서 70억 원으로 비중은 6.3%에서 40.6% 늘어났고요. 관악구는 44억에서 133억으로 비중은 23%에서 51%로 증가했습니다. 금강구 지역인 금천구 1억 6천만 원 2%에서 42억 38%, 관악구는 44억 23%에서 133억 51%로 구로구는 9억에서 58억 42%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량구, 성분구, 은평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 중량구 14억에서 81억 원으로 10%에서 44%, 45% 급증했고요. 성북구 38억에서 210억, 14%에서 55%로 증가했고요. 은평구 30억에서 151억, 14%에서 47%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의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본래 목적과 다른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다. 서민 증시의 지역으로 꼽히는 강북지역과 서남권 등에서 우선적으로 재산세 감면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절벽에도 압구정은 속속 최고가 손바뀜 하고 있고요. 9월 거래 12건 중 8건이 신고가를 형성했고요. 고가 대형 아파트도 가격 선도, 압구정동, 현대 9차 7억 올랐고요. 한남, 대치, 반포, 잠실, 동서도 아래팍, 랜드마크는 신고가 형성했고요. 거래 얼어붙었고요.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양극화가 심화돼서 가격은 올랐다. 보통 사람들이 거래가 많이 있어야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하고, 거래 건수가 이렇게 하락하면 매매가도 하락할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래는 절벽이 되고 가고 있는데도 신고가는 계속 찍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죠. 근데 이게 특이한 사례라고 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거래는 절벽이지만 매수자는 대기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죠. 공급자는 없고 매수자는 넘쳐나고, 그러니 당연히 거래가 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절벽에 가까움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댈 수밖에 없다. 자, 최고가가 깬 서울 대장주 단지를 보겠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9차는 직전에 34억 8천이었는데 9월에는 42억으로,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가 35억 7천이었는데요. 35억 9천 2천만 원 올랐네요. 잠실 2cm는 23억 5천, 직전에 25억 9천 7백, 약 26억이니까 약 3억 2억 5천 올랐고요. 흑석 아크로리버 하임은 19억에서 20억으로 올랐고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17억 8천에서 19억 2천으로 올랐고요. 경희궁 자이는 20억에서 20억 7천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억대 부산 아파트에 다주택자들이 몰린 사양. 이제 부산 아파트에 봐보니까 공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1% 낸다고 하고요. 다만, 종부세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억이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이건 재건축, 재개발, 여기 기대감으로
언젠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되겠다 해서 어차피 갈 데는 없고 소액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 없이 직거래에 벌집 수신 정부 제2의 타다 사태 되나. 자, 이것은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중개업소 사라질 것. 공인중개사협회는 7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추진을 검토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0일, 22일 첫 집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집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 자료에 담은 한 문구 때문에 계기가 됐어요. 기재부는 지난달 1년 내년도 예산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19개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증이라는 내용으로 예산 133억을 투입한다 밝혔고, 여기에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이제 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장 그다음에 뭐 난리를 까고 있는데요. 저도 현역 공인중개사인데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약 300 몇만 건이 1년에 부동산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개인 직거래 건수가 100만 건이 넘게 진행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게 200만 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사랑방이라든지 신문에 내가 개인 광고 내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없이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네이버에다도 네이버가 지금 부동산 시장도 다 장악하고 있죠. 거기다 그냥 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하나, 국가가 하나. 제가 봤을 때 국가가 네이버만큼 더 못할 거라고 해요. 왜냐면은 국가가 세금 들여서 했는데 그 관리 누가 할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원래 내몰라라 하는 조직입니다. 자기가한테 그 문책 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뭐예요? 그거 광고, 이렇게 국가가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받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또 돈 받으면 또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사랑방 시장이라든지 사랑방 신문이라든지 네이버 시장 다음 부동산 시장에 무슨 아실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114 이런 시장에 정부가 끼어들어서 민간 시장에 끼어들어서 정부가 왜 돈 받아 먹냐 해서 이거 공격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못 받고 무료로 해줄 거잖아요. 무료로 해주고 나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개사고가 터지거나 하면 공무원들 담당자가 거의 사람한테 화풀이 대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내몰라라 할 거고, 그죠? 왜냐 공무원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월급 나오는 거잖아요. 그 업무만 할 거냐? 다른 업무도 하게 할 거고,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없이 또 이제 하면은 그 통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건이 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가 되는데, 제가 거기서 몇만 건 정도가 중개사고가 난지는 제가 통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를 하다가 재산 날려먹고 이제 매매 같은 경우 사기당해서 홀라당 날려먹고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서 또 서류 조작을 못하게 한다 뭘 한다 하는데 또 이런 사례도 많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매도자는 자기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에요. 매수자는 그거 모르잖아요. 속이죠. 어떤 상품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물건 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트에서 물건 팔 때 위에다가 사과 쫙 좋은 거 하고 아래에다 사과 썩은 거 놔두고 모르고 덜컥 집어가 먹고 나중에 항의하고 발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은 한번 팔고 뜨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5억짜리 아파트가 한 1억 가치가 하자가 있다든지 3억 가치가 하자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끼고 있으면 이제 공인중개사도 사기치는 인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 99%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기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저희가 하는 사람도 욕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중개수수료 많이 처먹네 어쩌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고는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났었을 때 중개협회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증보험이
전체를 커버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 책임을 져준다 이거죠.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져주고 공인중개사도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주고 뭐 공인중개사 개인 재산이 또 많지는 않아서 다는 또 책임을 못 지겠지만 그래도 그 중개사고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나 협회나 공인중개사가 일정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기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가 이제 초보인 경우는 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한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래도 중개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미리 사전에 다 좀 해드리죠. 그래서 중개사고가 거의 날 일이 없도록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이 1년에 뭐 여러 건 계약서를 쓰지만 그 계약서 중에는 이미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스로 다 해놓고 우리 지금 대서해 준다고 그러죠. 대서해 주면 매도인 측 또는 임대인 측, 매수인 측 또는 임차인 측 각각 한 5만 원씩만 받고 대서해 드리거든요. 이런 것도 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공중개사 협회에서는 또 저를 욕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뭐 공인중개사 또 협회에서는 그 소상공인 말살 정책 한다고 여기 가보니까 데모하고 뭐 지금 이렇게 하네요. 난리를 치고 뭐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문구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공인중개사님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자, 이상 오늘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